그러니까 사연자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다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액 합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세금이 어떻게 보면 뜻밖의 지출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사연자분 그러면 앞으로 뭘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네, 연금 얘기를 하다가 정말 뜬금없다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보장성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뜬금이 진짜 없네요. 보장성 보험이요? 아니 네. 갑자기 이거 보장성 보험을 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사연자님은 국민연금이 수령될 때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실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뭐 크레바스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자,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뜻하지 않게 절대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소득이 단절이 될 수 있어요. 뭐 사고로 소득이 단절이 될 수 있고 그쵸.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이제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소득 단절들을 대비해서 이제 보장성 보험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갑자기 줄어서 이제 소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보장성 보험과 뭐 이런 기타 부분들을 같이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연금 준비할 때 혹시나 생기게 될 그런 변수까지 좀 생각을 해서 보장성 보험도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가 혹시나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까지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예, 수급권자가 혹시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의 노령연금의 40에서 60%를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복 지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같이 받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나 유족연금이 혹시나 더 크다면 임의로 가입했던 연금에 대해서 아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이 됐죠. 그리고 혹시나 2인 가구로 살다가 1인 가구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전에 소득의 80%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꼭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연금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연자님은 어떤 연금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연금 종류가 상당히 많죠. 뭐 예. 공시 이율형연금도 얘기를 드렸고 변액연금, 뭐 즉시연금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자, 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각 가정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연금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연자님은 손해를 보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손실 때문에 이제 전혀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산도 적금이나 예금만으로 운영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자가 아무리 작더라도 나는 원금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연자님 투자 성향에 맞게 저희가 이제 보증형 연금으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 손실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 실제로 사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증형 연금. 이거는 들어보니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연금을 말하는 것 같네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 보증형 연금이 원금 자체가 보증되는 연금은 아니다. 아,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연금액이 보증이 되는 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도에 돈을 인출하거나 해약을 하셨을 때는 그 원금이 전혀 보증이 되지 않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연금이 어떻게 보증이 되느냐? 우리가 노후에 평생 수령해야 될 연금액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단리를 네. 적용시켜서 평생 받을 연금을 이제 최저 보증해주는 상품이 보증형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사실 이제 보증형 연금도 이제 보험료를 받으면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의 일종이에요.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이제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많으면 많은 연금을 주고 투자 수익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연금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보증형 연금은 투자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정해진 이자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단리가 한 5에서 7% 정도 돼요. 상당히 나쁘지 크죠? 않네요. 지금 네. 당장 뭐 7%짜리 적금 판매한다라고 하면 줄 서서 가입을 하시겠지만 네. 이 보증형 연금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찾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사연자님처럼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꽤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보증형 연금 선택할 때 적용되는 그 이자율이 높은 거 그냥 그거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고요. 보험료 연금은 그 네. 일단은 단위만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최저연금 기준 금액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최저연금 기준액이라는 뭐냐면요. 보험회사에서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은 연금 개시 이후에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된다. 이러면 최저연금 기준액에서 내가 받은 연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상속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연금 기준액이 2억 원이었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액을 4천만 원을 받고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1억 6천만 원이 나머지 가족들한테 상속이 되겠는데요. 혹시나 조기 사망이 좀 걱정되신다 이러면 최저연금 기준 금액이 보다 높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보증형 연금을 가입할 때도 보니까 여러 상품들 잘 비교해가지고 내게 맞는 그런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님 연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기를 원했던 사연자님 연금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요. 자, 1층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를 활용해서 사연자는 기존 100만 원에서 142만 원, 사연자 안에는 기존 52만 원에서 78만 원, 합산 2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렸고요. 자, 퇴직연금은 그 갑작스러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 점검으로 대체를 해드렸고 3층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으로 인해서 보증형 연금을 추천드렸는데 사연자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7년 납부하고 매월 65세부터 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사연자 아내 같은 경우는 매월 60만 원을 10년 납부하고 65세부터 50만 원. 그러니까 보증형 연금 부부 합산 이제 80만 원을 수령하게 도와드렸기 때문에 국민연금 220만 원에 보증형 연금 8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 3층 구조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연금으로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